뉴욕 지하철 무차별 총격 용의자가 사건 발생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LA 지역의 치안 불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도망가는 피해자를 차량으로 치고 금품을 강탈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급상승될 거라는 전망 속에 한인은행권이 대출 부실 우려로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인은행권 대출 가운데 부동산 관련 대출이 75%나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LA 한인사회에서는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부활절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한인 커뮤니티와 종교단체가 똘똘 뭉쳐 힘을 모았습니다. 기내와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지침이 2주 더 연장됩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스텔스 오미크론이 확산하고 있다며 지침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4월 13일 수요일 이브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미 전역을 공포에 떨게 한 지하철 무차별 총격 용의자가 이 사건 발생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평소 인종차별을 비난하고 폭력을 예고하는 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것을 확인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미국 뉴욕 경찰은 오늘 오후 뉴욕 맨해튼 거리에서 지하철 총기 난사 용의자 62살 프랭크 제임스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하루 만입니다. 뉴욕 검찰은 곧바로 제임스에게 테러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He was taken into custody without incident and has been transported to an NYPD facility. He will be charged with committing yesterday's appalling crime in Brooklyn. 제임스는 어제 오전 8시 반쯤 미국 뉴욕시의 맨해튼행 지하철 안에서 연막탄을 터뜨린 뒤 총기를 난사해 2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FBI 등 수사당국은 사건 직후 범행 현장에서 제임스 명의의 신용카드와 렌트카 열쇠 등을 발견함에 따라 용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공개 수배했습니다. 조사 결과 제임스는 과거 강도와 성범죄, 절도 등의 혐의로 10차례 이상 체포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평소 유튜브에 인종차별을 비난하고 폭력을 예고하는 동영상도 여러 차례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I wanted to kill people. I wanted to watch people die right in front of my face immediately. 수사 당국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함께 또 다른 공격 목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네, LA 지역의 강도 수법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도망가는 피해자를 차량으로 치고 금품을 강탈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교차로에서 한 여성이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회색 다지 차량이 여성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도망가는 여성을 차로 들이박습니다. 금품을 노린 2인조 무장 강도입니다. LA 경찰국은 지난 11일 LA 다운타운에서 무장 강도 2명이 여성을 시계를 강탈하기 위해 차량으로 들이받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들은 다운타운 주얼리샵에서 나온 피해 여성을 회색 다즈 챌린지 차량으로 뒤쫓았습니다. 여성은 도움을 요청하며 팔과 서쪽으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 2명의 권총 강도는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고 여성에게 접근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바로 시계를 풀러 도로에 던졌고 강도단은 시계를 주어 차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피해자는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LAPD는 용의자들은 신장 5피트 11인치의 건장한 체구였다며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LA 지역의 미행 강도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LA 경찰국은 사건의 대부분이 갱들과 관련돼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번 달까지 총 220여 건의 미행 강도 사건이 발생했는데 17개의 갱단이 연루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 11월 정점을 찍고 지난달까지 주춤했던 미행 강도 사건이 최근 다시 급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48시간 동안 5건이나 발생했을 정도입니다. 용의자들은 주로 쇼핑몰이나 주얼리샵에서부터 피해자의 집까지 쫓아와 금품을 강탈하며 경찰은 이런 수법은 최근에 생겨난 신종 수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특별 전담반까지 구성하고 용의자 검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금리가 급상승될 거라는 전망 속에 한인은행권이 대출 부실 우려로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인은행권 대출 가운데 부동산 관련 대출이 75%나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리 급상승 예상 속에 한인은행권은 방어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인은행들의 전체 대출 가운데 75% 정도가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 한인은행들의 부동산 대출 편중 현상이 높다 보니 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맞물려 부동산 담보 대출이 감소하면서 현금 유동성 약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론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자가 올라가게 되면은 부동산 론이 조금 더 활발하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구나 올해 여러 차례 금리 인상이 예고되고 있어 부동산 대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For the bank to approve the loan might be become higher. You need to have a higher income to qualify for the loan. So the criteria might become tougher. 이에 따라 한인은행들은 금리 인상과 맞물려 방어 태세로 들어갔습니다. 은행들은 부실 대출을 막기 위해 철저한 전략을 세우며 현금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부동산 대출 기준을 높여 부실 위험을 낮추려고 은행계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자산을 늘리기보다 규모를 유지하며 방어 태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 생각에서는 꼭 은행을 키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어떻게 굉장히 잘 매니지해가지고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은 부동산 경기 하락과 함께 부동산 담보 대출의 비율을 과감하게 낮출 시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USC가 유튜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을 위해 수업 중에 들어와 장난을 쳤기 때문입니다. 소장에 따르면 USC는 유튜버가 취한 행동은 테러와 방해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홀로코스트와 관련된 수업에 느닷없이 들어와 러시안 마피아 흉내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이들을 보고 도망가는 등 두려움을 느꼈다고 소장은 설명했습니다. 판사는 우선 유튜버에게 USC 캠퍼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은 부활절입니다. LA 한인사회에서는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부활절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한인 커뮤니티와 종교단체가 똘똘 뭉쳐 힘을 모았습니다. 김윤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 이후 첫 대면 부활절 행사. 이번 부활절 행사는 종교적인 부분을 떠나 한인 커뮤니티가 같이 힘을 모았습니다. 김영한 LA 총영사와 제임스 한 LA 한인회장, 그리고 에론 폰세 LA 올림픽 경찰서장까지 참여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2년 동안 드리지 못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각 단체장들이 모여서 함께 연합으로 이번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침체되었던 한인 커뮤니티가 함께한다는 것에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미가 상당히 있어요. 그냥 단순한 교계 행사가 아니라 건국적으로 정말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이제는 바꿔야 될 때다. 단체가 우후죽순으로 많다 보니까 한 목소리를 못 내고 그래왔는데 이제는 오는 17일 새벽 6시부터 시작되는 부활절 행사는 2시간 정도 진행됩니다. 이날 모여지는 헌금 전액은 LA 한인회를 통해 우크라이나 돕기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LA 다운타운 노숙인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단체도 부활절을 맞아 따뜻한 닭수프와 계란 수백여 개를 추가로 준비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밖에서 잠을 자기 때문에 따끈따끈한 치킨 수프를 좀 준비하고요. 그날은 좀 특별히 또 계란도 좀 삶아가서 한 300개 정도 삶아서 가야죠.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옷과 이불도 나눠줄 예정입니다. 그날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히 그들에게 기쁨을 이불하고 또 옷 같은 것도 전달해줘서 그들과 함께 나누고 위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이후 열리는 첫 대면 부활절 행사가 모든 사람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전해집니다. LA에서 SBS 김윤아입니다. 네, 부활절을 앞두고 계란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연방농무부는 지난주 중서부 소매업체에 납품된 계란 한 판의 도매 가격은 2.9달러로 한 달 전 1.25달러에 비해 2배 넘게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류 독감이 확산하는 데다 소비자 물가까지 오르면서 계란값 폭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게다가 계란의 수요가 폭등하는 부활절까지 겹치면서 계란값은 당분간 고공행진을 이어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한인들도 즐겨 찾는 카마리오 아울렛 인근 공사 현장에서 어제 저녁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벤추라 카운티 소방국은 어제 저녁 7시 30분쯤 벤추라 블루버드와 라스포사스 로드에 위치한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4층짜리 호텔을 짓고 있었는데 이번 화재로 건물은 완전히 전소됐습니다. 불이 크게 번지면서 가주 고속도로 순찰국은 카마리오 부근 101번 프레이 양방향을 일시 폐쇄하게 됐습니다. 가수 MC몽이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거액의 달러를 들고 LA로 출국하려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소속사 측은 세관 신고에 익숙하지 않아 벌어진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중순 미국 LA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수속 절차를 진행 중이던 가수 MC몽이 세관에 붙잡혔습니다.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7만 달러를 가방에 넣어 출국하려 한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미화 1만 달러가 넘는 돈을 가지고 입출국할 때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겁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MC몽은 지난 1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1998년 데뷔한 힙합 가수 MC몽은 2000년대 중후반 큰 인기를 끌다가 지난 2010년 병역 기피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생리를 뽑아 군 면제를 받은 혐의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공무원 시험에 원서만 내고 시험을 보지 않는 수법 등으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MC몽 소속사 측은 미국 현지에서 음악 작업 용도의 스튜디오를 계약하기 위한 돈이었다며 신고하기 위해 영수증 등을 챙겼지만 출국 과정에서 정신이 없어 실수로 신고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MC몽을 소환 조사한 뒤 사법 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SBS 김지욱입니다. 네, 기내와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지침이 2주 더 연장됩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스텔스 오미크론이 확산하고 있다며 교통안정청에 조치를 연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TSA는 당초 오는 18일로 만료 예정이었던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다음 달 3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 계속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는 러시아를 향해 처음으로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이라는 표현을 쓰며 비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민간인 학살은 가짜뉴스라고 부인했습니다. 먼저 안상호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분리주의 반군의 장갑차가 폐허로 변한 마리우폴 시가지를 누빕니다. 남부 공업단지를 제외한 마리우폴 대부분 지역은 러시아군에 점령된 상태입니다. 러시아군이 화학 무기까지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미 국무부는 폭동 진압용 화학 작용제로 보인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That would cause stronger symptoms to weaken and incapacitate entrenched Ukrainian fighters and civilians.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쟁 발발 후 처음으로 제노사이드, 즉 집단 학살의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More evidence is coming out of literally the horrible thing that the Russians have done in Ukraine. 이에 대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군의 민간인 학살은 가짜 뉴스라며 이로 인해 평화 협상이 더 어려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Когда изображали, значит, применение химического оруж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Асада. Потом выяснилось, что это фейк, такой же фейк и в Буче. 우크라이나 동부에선 러시아 군용차 200여 대의 행렬이 포착돼 조만간 돈바스 지역에 공세가 집중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은 군복을 입고 위장한 채 숨어 지내던 친러시아 성향의 야당 지도자 빅토르 메드베드 추크를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가 수도 키이우를 점령하면 친러시아 꼭두각시 정권을 이끌 것으로 지목되어 온 인물입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화학무기인 백린탄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또 제기됐습니다.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조사 중인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에스토니아 의회에 참석해 러시아군이 백린탄을 사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백린은 공기에 노출될 경우 유독가스가 만들어지고 특히 파편이 몸에 들어가면 인체가 타들어가는 전쟁용 살상 무기입니다. Всі види ракет, авіабомби, зокрема фосфорні бомби та інші боєприпаси, заборонені міжнародним правом. І це очевидний терор проти цивільного населення. 이번 연설에서 별도의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그간 러시아가 백린탄을 비롯해 집속탄과 열압력탄 등 무차별 살상 무기를 사용했다는 의혹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러시아의 전쟁 범죄 혐의를 조사 중인 국제형사재판소 ICC 검사장은 민간인 집단 학살 의혹이 제기된 우크라이나 부차를 방문했습니다. 앞서 부차에선 집단으로 땅에 묻힌 수십 구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ICC 카림칸 검사장은 이곳을 범죄 현장이라고 표현하며 충분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이 임박한 걸로 보고 우크라이나에 무기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검토하고 있는 건 7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9,200억 규모로 곡사포와 해안방어 드론을 비롯해 화학물질 공격에 대비한 개인보호 장비 등이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로 미국 하원 의원 398명을 입국 금지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정화해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내년 봄 해양 방류에 나설 예정인데 일본 어민들부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도쿄 박상진 특파원입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10월 유튜브를 통해 배포한 동영상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복구 과정과 오염 처리수의 해양 방류 안전성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주변 국가의 반발을 고려한 듯 자막은 한국어와 중국어로도 되어 있습니다. 日本が選んだ海洋放出の方法は技術的に実行可能で国際慣行に沿うものです. 내년 봄 방류를 준비하고 있는 일본은 원전 주변에서 오염 처리수를 흘려보낼 통로를 만드는 공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직경 3m 크기로 해저 안반을 뚫어 약 1km 길이의 터널을 만든 뒤 다핵종 제거 설비로 정화한 오염 처리수를 바다에 방류한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 돈 3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해양 방류로 인한 어민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민들의 불신은 여전합니다. 政府との距離感は私は反対でありますから、同じような感覚だという一切ありません. 시민사회와 학계도 방류를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出てくる放射性物質の量はものすごい量なんですね。単純に日本が流すから流すんだっては済まな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ね. 일본은 오염 처리수가 안전하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지만 자국 어민들과 전문가마저 설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비행기표 가격이 크게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올해의 자동차 산업 선구자로 뽑혔습니다. 이원정 기자가 주요 한의사의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감소했던 LA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LA 한국교육원은 올해 상반기 시험에서 124명이 응시했다며 현재 한 곳인 시험 장소를 하반기부터 다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의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률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CLA 연구팀은 지난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진 14세에서 18세 청소년 사망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5.49명으로 이는 지난 2019년 이후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10대들의 마약 사용은 줄고 있지만 강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이 함유된 위조 알약 등으로 과거에 비해 사망률이 증가하는 등 훨씬 더 위험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한인 대학생들이 아시아계 증오 범죄와 맞서기 위해 축구 토너먼트 대회를 엽니다. 조지 워싱턴대와 뉴욕대 등 9개 대학의 한인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구성된 8개 팀이
오는 16일 뉴저지주 월드윅 슈퍼돔에서 대회를 열며 대회 수익금 전액은 뉴욕 한인회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의 주를 맞아 이번 주 토요일 전국 국립공원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국립공원재단은 이번 무료 개방으로 주민들이 자연경관을 만끽하며 깨끗한 공기를 즐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샌디에고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도로와 인도로 인해 부상을 당한 주민들에게 4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승인했습니다. 시의회는 포장도로에 걸려 넘어져 앞니가 부러지고 팔꿈치가 탈구됐으며 입술이 찢어져 수술이 필요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여성들에게 의료비와 정신적 고통, 수입 손실 등을 포함해 4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이 2차 인선으로 8명의 장관 후보자들과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자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영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선인 스스로 선택하겠다며 끝까지 보안을 유지한 새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 윤석열 당선인의 선택은 자타가 공인하는 최측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물론 검찰총장까지 건너뛴 장관 발탁에 윤 당선인은 경력과 실력을 고려한 인사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무행정, 또 검찰에서의 여러 가지 기획 업무 등을 통해서 이 법무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저는 판단했고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후보자는 용기와 헌신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명 소감을 밝혔습니다. 만 49세, 사법연수원으로는 김호수 현 검찰총장보다 7기수 아래로 연차가 너무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사례를 들며 일축했습니다. 제가 지금 거의 50이 됐고 그리고 공직 생활에서 이 분야에서만 20년 넘게 근무를 했습니다. 이런 정도 경력을 가진 사람이 나이나 경력 때문에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만한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수사권 조정으로 강화된 경찰청을 지휘 감독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판사 출신인 이상민 전 권익위 부위원장이 지명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고교 대학 4년 후배로 당선인 측 관계자는 모든 인사 추천과 검증은 이 후보자의 결재를 거쳤다며 당선인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최측근 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어서 손영한 기자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 민주당은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지도부는 대국민 인사 테러라며 즉각적인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인사 참사 정도가 아니라 대국민 인사 테러입니다. 공정이 아닌 공신을 챙겼고 상식은 내팽개에 친 채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원내 대변인 입에선 윤석열 당선인과 협치에 대한 기대를 아예 접겠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검찰을 사유화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윤석열 당선자에게 협치에 대한 기대를 깨끗하게 접겠습니다. 당 소속 의원들도 검찰공화국 천명, 노골적 정치보복 선언 등으로 앞다퉈 반발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대통령직이 친한 사람 장관 시켜주는 자리냐며 앞으로 5년이 정말 캄캄하다고 했고, 검수완박 당론을 주도한 김용민 의원은 한 후보자가 추미애 법무장관을 일개 장관이라고 표현했던 걸 빗대 고귀한 검사장에서 일개 장관으로 가는 거냐고 비꼬았습니다. 정의당 역시 검수완박에 맞서 싸울 전사를 선택한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 정의 두 당의 비토 속에 한동훈 후보자를 둘러싼 적격 논란은 인사청문회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네,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전해드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하고 이번 2차 인선에서는 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포함해 장관 후보자 7명 등이 지명됐습니다. 차기 정부의 첫 내각 구성의 특징이 무엇인지 이현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사회 분야를 총괄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이 낙점됐습니다. 8년간의 총장 그리고 한국대학교육협의 회장을 지낸 대학 전문가입니다. 한미동맹과 남북관계를 풀어갈 자리에는 국민의힘 박진, 권영세 의원이 선택됐습니다. 4선의 경력과 당선인의 신뢰가 배경입니다.
대통령과 하루를 가장 오래 보낼 비서실장에는 경제관료 출신으로 청와대 비서관, 수석, 정책실장을 두루 거친 김대기 전 실장이 내정됐습니다. 행안부에는 판사 출신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환경부에는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 해수부에는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이 각각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후보자로는 IT 보안 전문기업을 설립한 이영 의원이 발탁됐습니다. 2차 인선까지 포함한 국무위원 후보자 16명의 면면을 살펴보니 평균 연령은 59.7세로 60살을 살짝 밑돌았습니다. 출신지는 서울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3명, 대구 2명 순인데 영남 출신으로 따지면 7명에 달합니다. 출신 대학으로는 절반의 1명이 모자란 7명이 서울대였습니다. 고려대 출신이 4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여성은 여가부, 환경부, 중기부 장관 3명으로 비율로 따지면 18.7%, 20%도 채 되지 않습니다. SBS 이연영입니다. 네, 지난 2년 동안 이 팬데믹의 영향으로 미국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학교 가기 쉽지 않았죠. 코로나 유행 이후 한국 학생들의 우울과 불안감, 학업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초중고생 34만여 명에게 코로나 유행 이후 심리 상태를 물었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우울하거나 불안해졌다는 초등학생은 각각 27%, 26%였습니다. 특히 우울감을 지난 2주간 7일 이상 느꼈다는 중학생은 10.6%, 고등학생은 14.7%였습니다. 같은 빈도로 불안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중학생 6%, 고등학생 8.5%였습니다. 엄청나게 늘어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10%라는 거는 이게 확진은 아니더라도 우울할 가능성이 많은 아이들이 이 정도니까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관리는 필요하다. 학업 스트레스가 코로나 전보다 더 커졌다는 응답은 43.2%에 달했습니다. 초등학생도 고등학생 못지않았습니다. 계속 핸드폰 하게 되고 집중도 안 되니까 공부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가지고 성적도 제대로 안 올라갈 것 같고. 원격 수업과 대면 활동 감소로 친구 관계가 나빠졌다는 응답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런 심리 정서적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을 받았는데 5명 중 1명은 도와준 사람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정서적 결손을 제때 적절하게 조치를 받고 치료받지 못하면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 교육부는 학교 응급심리지원단의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심리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각 학교에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SBS 김경희입니다. 요즘 흥행하고 있는 한 영화에 지금까지 볼 수 없던 방식의 영상이 등장합니다. 컴퓨터 그래픽이 아닌 실제 촬영한 거라는 게 놀라울 만큼 화면이 역동적인데요. 새로운 촬영 기법으로 만나게 된 시각적 세계를 이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액션 영화의 대가, 파괴지왕. 역대 흥행 성적이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할리우드 감독 마이클 베이의 별명입니다. 별명처럼 대규모 폭발씬과 숨 쉴 틈 없는 액션 장면으로 유명한 그가 이번엔 앰뷸런스라는 신작을 내놨습니다. 은행 터리범들이 앰뷸런스를 탈취해 LA 도심을 질주하는 내용인데 못 보던 카메라 앵글과 워킹 영상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카메라가 고층 빌딩을 훑어 올라가다가 급회전하면서 수직 낙하하고 기둥들 사이를 빠른 속도로 통과해 회전하거나 달리는 차량 밑으로 카메라가 지나가는 등 도대체 어떻게 찍었는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비결은 FPV 드론이라 불리는 1인칭 시점 드론입니다. 보통 드론과 달리 고글을 쓰고 VR 게임 하듯 조종합니다. 국내 FPV 드론 실력자 중 한 명인 임종덕 씨를 만나서 영화와 비슷하게 재현해봤습니다. 드론이 수직 상승한 뒤 수직 낙하하면서 찍은 장면은 화면엔 이렇게 나타납니다. 한옥 주변 지형 지물을 빠른 속도로 가로질러 비행하다 비닐하우스 작은 구조물 사이를 통과해 급회전하는 CG로나 가능한 카메라 워킹을 FPV 드론이 보여줍니다. 예전에는 CG로만 만들고 컴퓨터 그래픽으로 위험한 장면을 만들었는데 실사로 드론으로 찍을 수 있는 기술이 지금 됐어요. 인간의 시각적 한계를 극복해온 영화 예술이 FPV 드론으로 또 다른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SBS 이주영입니다.
한인타운 업주들에도 절도, 강도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순찰 인력을 늘렸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한인 업주분들 항상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